러시아의 파병 간 북한군의 훈련 상태가 러시아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언론 에스프레소 TV는 러시아 포로들이 북한 군인의 장비, 무장, 훈련 수준이 러시아 계약 군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증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비교가 나오는 이유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현역병보다 예비군이 주로 투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군인의 전력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언급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에 따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국이 과도한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나마 러시아와 협상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시점. 하지만 전현직 군인들은 대체로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어 가장 긍정적인 순간은 아니지만 절대 아직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2014년에 입대해 2023년 부상으로 전역할 때까지 복무한 42세의 우크라이나 군인 이반 판첸코는 러시아와 합의는 가치가 없다. 우리가 장기간 지속할 평화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최대한 상처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전역을 해도 군인이며 끝까지 방어해야 한다. 현역 복무가 끝난 뒤 남성들이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는 대한민국을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반 판첸코는 한국 남성들이 2년 이상의 현역 군복무를 마친 순간 총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모든 국가는 전쟁에 대한 대비와 국방력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분명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주변 국가들의 침공에 안전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미군 전역 장교인 러셀 스미스는 한국의 군사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은 군사적인 면에서 한국을 충분히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나 한국의 세계 최강 예비군 전력은 전쟁에서 큰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한국의 예비군은 그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투 능력이 월등하다고도 덧붙이면서 미국 군사기관이나 언론에서 한국의 예비군에 대해 극찬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예비군은 말 그대로 상설군처럼 직업군인이나 특정 기간 동안 군복무를 위해 모여있는 군대가 아닌 유사시를 위한 예비 전력을 말합니다. 굳이 평상시에 불필요한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에만 병력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상황만 보더라도 예비군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도 이외는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예비군이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러셀 스미스는 한국의 전쟁이 날 경우 길거리에 지나가는 2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 중 아무나 붙잡고 총을 주더라도 열의 9은 군용소총을 조작 정비하고 조준 사격할 능력을 가진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비상시 모집한 예비역 중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명령체계를 이해하며 이에 따라 사격, 수류탄 투척, 각계전투 진지구축 등을 조건만 된다면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일반적인 정규군이 얼마나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데 한 국가에서 100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이 당장 무장하고 명령체계에 따라 조직적인 무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당장 한국 길거리로 나가 남자 11명을 모집해 임무를 하라고 시킨다면 그 한국인들은 처음에는 귀찮게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다가 서로 통성명을 하며 나이를 묻고 자연스럽게 분대장이 선발된 순간 곧 전장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선발된 분대장의 명령에 따라 소총수, 의무병, 통신병, 전차병, 호병 등이 나눠지고 각종 병과 출신의 부사관과 고급 부사관 중위 및 대위 출신의 위관, 한두 명의 영관급 장교, 심지어 운이 좋다면 장성급 출신 전역자도 찾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육군뿐 아니라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사시의 함정 승선자 및 비번 중인 민항기 조종사라면 바로 함정 전투기, 헬기 수송선 등의 파일럿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예비역들은 현역 생활을 통해 각자의 주특기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키우고 단순히 소총만 들고 싸우는 것을 떠나서 모든 전력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능력이 출중합니다. 또한 예비역 중에서는 특수전 수행 능력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만약 전쟁이 난다고 해도 화기와 탄약만 보급되면 누구든지 시가전에 나가 게릴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한국의 예비역 때문에 크게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들을 루프코리안이라고 부르며 크게 유명해졌죠. LA 폭동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장 사태였습니다. 총기를 소유한 흑인들의 집단 반발에 도시 전체가 패닉에 빠졌고 약탈과 방화가 이어지며 무법천지가 된 상황에 중무장한 경찰들은 백인 거주지만 보호하기 시작했죠. 당시 한인타운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은 더 이상 경찰들을 기다리기 포기하고 자체적으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 소집단 이틀 만에 군대 형태의 집단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진지를 구축하여 방어선을 만들고 화기로 무장한 후 각자 지휘체계까지 만들어 폭동으로부터 가족들과 이웃의 생명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MBC 뉴스의 헬기가 현장 상황을 전하기 위해 코리아타운 상공에서 촬영해 생방송으로 내보냈을 때 그 장면을 본 미국인들은 경외심마저 느꼈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은퇴한 군인이 나와서 한국인이 만든 방어체계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 대공투소는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라 군대에서 만드는 대공투소가 확실합니다. 저 대공투소로 돌진하면 함정에 빠져 순식간에 포위된 총알로 벌집이 되는 구조입니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코리아타운 근처에는 폭도들이 얼씬거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흑인들 사이에서 코리아타운 근처로 가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예비군들을 훈련 기간이 짧다고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과거 국군의 수준이 여러모로 뒤처졌던 베트남전에서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죠. 한국인 파병부대가 통상 미 정규군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는 것이 증명돼 한국인들이 타고난 전투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활약 모습을 담은 기록 영화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보다 더 두려운 전사는 없다. 한국군은 베트남군을 M1 게런드와 브라우닝 M1919 기관총으로 혼쭐을 내줬지. 그들의 체력보다 더 무서운 건 정신력이야라며 한국군의 대단함을 칭찬했습니다. 러셀 스미스는 한국 예비군을 보면서 왜 유독 한국 예비군의 전투기량이 뛰어날까에 대해서도 연구해봤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만의 특출난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유독 사회규범을 잘 따르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군대는 일반 사회보다 더 억압적이기에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일반인이 군인으로서 더 잘 적응하고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 정확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전쟁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한국에는 전 세계가 인정한 강력한 예비군이 있어 부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일이에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최근 한국을 향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해외 16개국의 매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것인데요. 한국 의료 프로그램 지원자 모집. 다소 특이한 헤드라인 밑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령이 나이가 되었을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위해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을 지원합니다. 모셔오기 위한 숙박 및 항공 등 모든 게 지원되니 이 기사를 보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기사는 70여 년 전 폐허가 된 한국을 구해줬던 6.25 참전용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인들의 요청으로 보도된 기사였습니다. 실제 동시다발적으로 16개국 매체에 이 소식이 배포되며 연락이 끊겼던 참전용사들도 지원 소식을 알게 되고 그들에겐 한국인들의 행보가 너무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말뿐이 아닌 실제 의료 지원을 비롯한 여러 지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한 삶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시각장애인이 되어가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피부암에 걸렸으나 화장실조차 없어 고통받던 참전용사. 전쟁 중 다리를 잃어 한쪽 다리로 평생을 살아온 참전용사. 대가족을 책임지며 생활고를 겪어온 참전용사 등 무려 수십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바라온 모든 지원이 시작되었고 펜 대신 총을 들며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가 손이 절단되어 숟가락 하나조차 쥐기 힘들다는 참혹한 소식에 의수지원까지 결정되며 평생을 해온 지원에 감격한 참전용사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곳 몰락대도 한국의 소규모 기업 인프렛이었습니다. 이들은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16개국 매체의 기사를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 나서며 이 모든 지원을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류탄과 총탄에 맞아 손과 발을 잃은 참전용사들을 위한 의족 지원까지 결심하며 끝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한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한국의 역사적 의미가 새겨진 특별한 키링을 선보입니다.
해당 키링은 6.25 한국전쟁 당시 실제 태극기를 구현하기 위해 40여 년 한길만 파온 장인과 협업을 해 제작된 것으로 빛에 따라 서명의 굴곡이 표현될 정도로 디테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김홍원, 김수미, 황인근 등 수많은 한국인들이 차키, 휴대폰 가방에 착용하며 일상 속 역사를 기억하며 동참하고 있는데요. 해당 수익금의 일부가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는 동시에 뜻깊은 의미를 담아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들의 성함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키링을 직접 착용하고 다니고 있으며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인프레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소개한 태극기 키링은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 남기겠습니다. 꼭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